한국을 찾은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며, 그리고 한국에서 배워온 것들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한국의 발전된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걸 보고 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동유럽의 작은 나라 벨라루스 출신의 안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멋진 나라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여행을 통해 다른 나라들을 경험하고 싶어 했지만 경제적인 제약으로 인해 가까운 유럽 국가들을 방문하는 것에 그치고는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며칠 동안 이동이 가능한 열차에 몸을 맡기고 유럽 전역을 여행 다녀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제가 가장 부러워하던 나라였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도 가장 잘 정비되어 있고 가장 잘 사는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독일의 제도와 독일의 시스템들을 모두가 배우고 싶어 하죠. 그렇게 독일의 좋은 모습을 보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더 멀리 미국이나 아니면 동아시아 국가, 한국이나 일본에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실행할 수 없는 일,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실제 가보지는 못했지만요. 그렇게 20대 때는 유럽 여행을 많이 다녔고 30대에 들어서게 되면 돈을 모아야 하고 해외여행의 좋은 경험보다는 지금의 삶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의 해외여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동료가 입사했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경력직으로 일하다가 저희 회사로 이직해온 소피아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일적으로 자주 마주쳐야 했던 것도 있지만 저와 성향적으로도 잘 맞는 친구여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하고 퇴근 후 같이 가벼운 식사도 할 수 있는 좋은 회사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소피아의 특이한 경험담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과거 소피아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낸 경험을 이야기해주면서 제가 동경하던 나라 중 한 곳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소피아는 운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잠시라도 살아본 경험은 소피아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 사람들도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고 관리도 꾸준히 하고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벨라루스 사람인 소피아는 나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대요. 소피아는 코로나 시기에 한국에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 한국에 갔었고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의 공항은 폐쇄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기대하던 캠퍼스 생활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수업을 들어야 했고 언어를 배워야 하기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했지만 제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방역정책 중 하나인 사이니아의 소규모 모임은 합법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며 언어를 습득해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소피아는 기대했던 한국 생활과 다르게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 왜 하필 내가 왔을 때 이런 일이 있는 거냐며 좌절했다고 했지만 이내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유럽 및 벨라루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분위기와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이죠. 미국이나 유럽, 특히 독일에서 또한 코로나로 인한 혼란은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뉴스나 지인들에게서 들은 소식으로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유럽 전 지역은 코로나 시기 완전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사람들의 모임만 제한되어 있고 강의실 수업이 열리지 않을 뿐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한국의 직장인들은 회사에 출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처럼 왜 자유를 주지 않는 거냐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시위를 한다거나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이웃을 약탈한다던가 하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에서 코로나를 맞이했기 때문에 불운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한국 정도면 정말로 잘 해내고 있는 곳이고 오히려 코로나 기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에 대피해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경제적인 지표로 보았을 때 한국이 코로나 기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 규모를 유지했다는 것이 증명되기도 했잖아요. 물론 한국에서도 대형 식당을 운영하거나 사람들이 밀집해서 모여있는 자영업을 했던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한국에서도 고통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신 음식 배달을 해주는 가게들이 늘어나서 집안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한국 음식들을 먹어봤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빨리 처리한다고 하던데 외식 문화가 빛의 속도로 바뀌어 버리는 걸 목격하고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는 소문이
정말 존재하는 것이었다며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이야기해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 저희 가족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관문에 잠금 장치도 추가로 설치하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목재 재질의 현관문을 강철 재질의 현관문으로 바꾸기도 했을 만큼 치안은 정말 나빴으며 모든 사람들이 약탈을 하고 또 약탈을 당하기도 하는 최악의 분위기가 연출되었던 시기. 매일이 정말 사는 것 같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서 소피아는 코로나 첫 해 안전하게 한국에서 보내고 온 것이었습니다. 벨라루스도 첫 해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일상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존재했었죠. 그리고 소피아는 한국에서 아주 지독했던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난히 코로나 시기 저희 집은 초기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실 뻔했으며 저도 무사하지 못할 뻔했던 경험이 있던 저에게 소피아가 말하는 한국의 장점 중 코로나 시기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내용이 정말로 흥미로웠습니다. 30대가 되면 해외여행을 완전히 그만두겠다고 다짐했었고 아직 30살이라는 나이가 되지는 않았지만 30살을 대비해서 돈을 저축하고 있던 저에게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매해봐야 하는 충동이 강하게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피아에게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질문했고 제가 한국으로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돈을 저축해놔야 한다는 압박감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한국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에 대해서 앞으로도 말해줄 수 있지만 이런 압박감을 감내하고 고통스러워할 바에야 차라리 한국에 한번 다녀오라며 저렴한 비행기표를 구매할 수도 있고 고급 호텔이 아닌 저렴한 숙소에서 지내면 한국 여행 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에는 한국에 다녀와 볼 것을 적극 권유하더군요. 마침내 저는 소피아의 강력한 추천에 힘입어 한국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한국인들의 친절함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깨끗한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하며 서울과 주변 도시들을 구경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춘천이라는 아주 먼 곳으로 향하는 기차를 탑승하기도 했죠. 장거리를 이동하는 멋진 기차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 한 칸 떨어진 자리에 앉은 한 한국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 친절한 한국인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동유럽에서 왔어요. 처음 한국에 왔는데 많이 설레네요. 저의 긴장한 모습이 눈에 띄었는지 그 남성분은 정말 고마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제가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주눅들지 않으며 당당하게 여행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친절하게 웃으며 말을 건네온 그 남성이 말은 놀라웠고 고마웠습니다. 여기 한국은 외국인인 당신이 말을 천천히 하거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더라도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주눅들지 말고 한국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베풀어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말이 부족하더라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긴장감을 느끼며 여행하던 그런 마음이 그 따뜻한 한마디에 얼음이 뜨거운 물에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유럽을 찾은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안심이 되는 똑같은 말을 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현실 때문이죠. 유럽에서 여행할 때 저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저는 누가 봐도 외모가 다른 외국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인으로부터 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저는 유럽에서도 말을 하지 않으면 차별을 받지 않았지만 언어가 서툴거나 외국 출신이라는 걸 상대방이 아는 경우 확실히 불리한 점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나마 외모가 유럽인이니 이런 차별의 정도가 매우 약했다고 생각되지만 외모가 확연히 구분되는 아시아 출신이나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비호감적으로 대했던 유럽인들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이런 경험을 기억하고 혹시 유럽에서 누군가 외국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이 확연히 구분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외국인이라는 신분 그 자체만으로도 알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이런 점은 유럽을 여행할 때와는 사뭇 다르게 다가왔으며
유럽을 찾은 아시아 관광객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공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특히 서울을 떠나 춘천이라는 한적한 도시에 도달했을 때 서울보다 춘천이라는 곳에서 외국인이어서 더 주목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목은 부정적인 주목이 아니라 긍정적인 주목이었습니다. 서울에는 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저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춘천이라는 도시에서는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친절한 한국인들이 많았다는 점이죠. 제가 사는 동네에도 종종 아시아 사람이 나타나면 아이들은 쫓아가서 그 관광객들을 조롱하기 바쁜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짓을 못하게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짓들을 그냥 지켜만 봤던 저 또한 인종차별의 방조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 밖 다른 한국의 도시들도 굉장히 매력있다는 것을 춘천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말고 한국의 두 번째 대도시 부산이라는 곳에 가보기로 계획을 변경하기도 했는데요. 춘천에서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서울에 며칠 동안 머물며 부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독일의 고속열차 이체해처럼 KTX라는 고속열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이체해를 타보고 정말 빠른 속도인데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 안정감,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였기 때문에 먼 거리를 단숨에 도착해버리는 위대한 경험을 했던 저에게 한국의 고속열차는 어떨까? 너무나 기대되고 설레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가는 고속열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이체해가 훌륭했듯 한국의 KTX 또한 정말 훌륭했습니다. 유럽의 최고 선진국이 만들어낸 고속열차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굉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0km나 되는 거리를 2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다니, 벨라루스 수도인 민스크에서 폴란드 국경 도시가와 비슷한 거리인데 벨라루스 기차로는 4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를 해보니 한국의 고속열차가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달리고 있는 것인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부산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친절함은 매 순간이 감동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여행하는 2주일의 기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그날까지 한국인들의 친절함은 정말로 감사했죠. 부산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구경하고 멋진 해변도 걸었으며 해안가 근처에서 파는 유명한 간식집들에 방문한 것도 정말로 인상 깊고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친절한 모습, 웃으며 인사해주는 모습이 더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말이에요. 한국 여행을 마치고 다시 벨라루스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출근 후 소피아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에 대한 후기를 들려줄 생각, 소피아는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시기가 아닌 일상을 찾고 생활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궁금해했고, 저희는 자리를 잡고 실컷 수다를 떨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퇴근만을 기다렸습니다. 퇴근 후 근처 식당을 찾아 소피아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춘천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만났던 낯선 한국 남성이 해주었던 이야기를 소피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소피아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맞아, 나는 누군가 나에게 그런 친절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해준 경험은 없지만 내가 한국에서 느낄 수 있었던 점이야 라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회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천천히 말하고 있는데 나는 답답하고 미안해 죽을 것 같았지만, 서툴게 한국어를 하고 있는 나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던 한국 사람들의 얼굴이 기억난다며, 심지어 소피아 앞에 한국 사람이 주문할 때는 조금 퉁명스럽게 주문을 받던 한국인 점원이 있어서 소피아의 차례가 되었을 때 굉장히 긴장했었지만, 한국 손님에게는 불친절해도 외국인인 자기한테는 친절하게 해주어서 너무 고마웠다는 기억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국에서는 오히려 같은 한국 사람들보다는 외국인들에게 더 친절한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만요. 제가 한국의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고 구석구석 여행을 하며 다양한 식당에 방문한 것은 소피아에게는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에서 못 해본 일들이었어요. 다양한 음식을 포장해와서 먹거나 배달로 주문을 해서 먹어야 했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대신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어봤다고 했지만, 저처럼 한국의 유명한 명소에 가보고 맛집도 찾아다녀보고 사진을 찍는 관광지에도 가보는 일은 소피아는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뒤바뀌어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담을 소피아에게 들려주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저희 둘은 식당에서 한참을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국을 좋아하게 된 두 사람이 만났으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같이 한국 여행을 가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로 귀결되었죠. 정말 해외여행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녀왔는데 어느새 저는 또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고 소피아와 함께하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여행을 그만해야지라고 마음먹게 된 이유가 금전적인 부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유럽 쪽으로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충분히 즐길 것을 즐겼고 볼 것도 다 봤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런 여행을 좋아하는 제 마음을 또 자극시켜놨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동안 독일을 가장 많이 가봤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가장 깔끔하고 가장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나라니까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는 한 번 정도만 여행하고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보였고 부족한 것들은 외국인인 저에게 더 치명적으로 다가왔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독일처럼 또 가고 싶은 나라, 그리고 또 방문해서 즐기고 싶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입장에서 한국인들의 친절함, 깨끗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맛있는 음식과 다양한 먹거리,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문화, 그리고 효율적인 서비스와 높은 기술 수준은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만든 이유들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을 떠난 후에도 매일 한국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년쯤 소피아와 함께 한국에 다녀오기로 계획도 마무리 지었죠. 그리고 지금 저희 생활 방식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따뜻함,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발전된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을 진심으로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러워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웃으면서 말해주면 결국 그게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배워온 이런 점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방문하는 한국, 이번에는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한국어도 천천히 배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너무 어려운 언어이지만 꾸준히 하게 되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국을 또 만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